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네, 제가 생방송을 또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녹화를 해서 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 그 남편에게 화났을 때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어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느 시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약하게도 여러 가지 또 example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강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대부분은 유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그것을 남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프로치를 했던 것이고, 또 저희 남편도 진짜 약간 그 마초 스타일, 그 강한 남자 같은 남성성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괜히 큰 소리 내고 싸워봤자 집안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 있죠. 집안이 탈 것 같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저는 위기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한 거고요. 저도 강하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에 적절하게 해야겠죠. 저도 남편에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기분 좋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뭐 세상에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뭐 며칠 전에 주일 같은 때도 제가 또 놀다가 신나게 공원에서 있는데 저 남편에게 욕을 날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요즘에 또 알게 된 노래거든요, 팝송. A, B, C, D, E, F, U, Q, 나나나나나. 기분이 좋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말 합니다. 헤이 하면은 남편이 웃어요. 귀여워하죠. 근데 이게 진짜 기분 나쁠 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제가 신혼 때에 어떤 분이 정말 남편과의 그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저는 그분의 상황을 이제 많이 들어드렸었거든요. 뭐 새벽 5시, 4시 막 남편과 크게 싸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먼저 화나게 했대요. 남편이 자기한테 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차를 타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냥 남자들이 화나서 한국말로도 막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에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미국 남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화나서 자기 분에, 자기가 뭐 나한테 꼭 하기보다도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Hey mother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애들을 만났을 때, 미국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야, 막 이랑 mother가 어느 게 더 심한 욕이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mother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심하게 욕을 해서 남편이 더 이렇게 화가 났구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둘 다 화났을 때는 불을 더 지피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불을 더 낼 수 있는 요소를 이제 잠잠하게 해주고 나서 뭔가 캄다운이 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상황으로 내가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한창 또 살다가,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제가 이렇게 순종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주니까, 뭐든지 의견 없이 약간 남편이 하는 대로 해주니까 남편이 되게 짜증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보, 그러면 예전 여자친구 성격 어땠어요? 제가 그 여자친구 성격을 대략은 알거든요. 미국 사람이고 또 인종도 남편하고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센 캐릭터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이렇게 있으면 그 여자 캐릭터 0부터 10까지 있어요. 그 여자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0부터 10까지니까 여기겠지, 여기. 그럼 전 어디예요? 여긴 거예요. 극과 극인 거죠. 제가 또 이제 논리적으로 남편이 생각하게끔 이야기를 이끌라고 했죠. 소크라틱 메서드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 그 문답법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뭐 대답하지 않더라도 남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하기 싫은 상황에서 굳이. 뭐 여자친구가 진짜 어그레시브한 성격이고 저는 서미시브라 할게요. 저는 진짜 순종적인 성격이다. 여보, 어느 성격을 원해요? 했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방에 팍 날려줬습니다. 여보, 그런 성격 세상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남자, 돈을 너무 아끼는 남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지 막 적당히 항상 퍼펙트한 모든 부분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신이 아닌 이상 그런 다 갖춘 성격을 갖기는 힘들죠. 너무 급하고 너무 느리고 중간 성격 있긴 있죠. 그거는 만족시키지만 다른 부분에서 아까 같이 돈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이렇게 너무 성질을 잘 부리고 너무 느긋하고
근데 중간 이런 성격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두 번째예요. 제가 한창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어릴 때 빼고는, 학생 때 빼고는 식당에서 일할 거는 생각도 못 했죠. 근데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어문학 계열을 나왔는데, 어문으로 이 친구들을 이기긴 힘든 거예요. 물론 식당에 취직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그 보조교사가 됐다는 걸 제가 나중엔 알긴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너무 길었고, 7시부터 5시, 6시까지 뭐 하는 일이었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에도 진짜 매일매일 나가기도. 근데 어쨌든 제가 이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그랬고, 제가 이미 데이케어에서 2달, 로컬 데이케어에서 2달 일해 보니까, 아, 미국에서 선생님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뭔가 제가 또 다른 살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것도, 임금도 차이가 많았고요.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벌게 되니까 뭐 이렇게 시급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점에서 남편은 저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당신 전공 분야도 아니고, 아니 공부를 했으면 그런데 학교에서 취직을 하지 왜 그곳에서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책임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로 어필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보, 저 당신 식당에서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보. 저 여기 일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필을 한 거죠. 제가 여기 일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고객을 응대하는지, 사람 마음을 사는지, 또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직원들의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또 이제 매니지먼트, 어떻게 타임을 나눠서 이 직원을 여기다 넣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포스팅을 올리고 또 직원들을 고용하고 트레인하고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또 어떻게 트레인하는지 배웠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다 해결을 했거든요. 물론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임금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은 이제 회계사가 하는 부분이었고, 또 사장님이 하는 부분이었고, 사장님과 셰프님이 하는 것은 재료를 사오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 그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다 했고, 돈 관련된 것도 회계사나 그분들이 사장님이 한 부분이고, 급여 부분 같은 건 말이죠. 나머지 뭐 수도가 고장나, 화장실이 막혔어, 뚫다가 안 돼, 셰프님이 뚫다가 안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업체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 직원이 안 나왔어, 직원 부모님이 컴플레인을 해, 고객이 컴플레인을 해, 아니면 직원들이 뭐 시간을 이렇게 짜달라 저렇게 짜달라 하는 부분은 제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남편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보, 제가 만약에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고 이 직장 2달 다녔어, 여기 직장 일주일 다녔어, 이렇게 바꿨다면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이건 결혼 생활과 모두 연결된 부분이에요. 제가 왜 직장을 하나 다니며 3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끝까지 다 채우고 마무리까지 왜 하고 왔는지 아세요? 이것이 결혼 생활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당신을 택한 줄 아세요? 당신 한국 오기 전에 저랑 사귈 때, 미국 오기 전에 여보, 저랑 사귈 때 끝까지 봉사활동 했죠. 밥 쫄쫄 굶어가면서 9시에 저 만나서 데이트했는데, 여보가 가르치기 마무리하는 그 날까지, 가르치기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로 한 날까지 다 채우고 저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중간에 그만두고 힘들다 그만두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제대로 나오지 않고 했으면 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책임감 하나하나를 봤기 때문에. 당신이 봉사활동 2개 있잖아요. 하나는 경찰 분들에게 했었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분들 자녀에게 그 영어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하는 과정을 보고 난 당신을 택한 거라고요. 그 성실함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진짜 멋진 점이었어요 하면서 남편의 사기를 채워주고, 남편이 그런 업적 있잖아, 했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인정해줬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이, 그런 장점이 나를 어필했고, 그것을 선택과 결혼으로, 선택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삶에서 그런 게 저에게 그 입증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고 캄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그 마음을 이끌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여자가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매듭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줘야겠다. 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확신에 차 있었고, 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았었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운전도 할지 몰랐고, 뭐도 몰랐고, 하지만 직장에 취업했고, 내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 돈 쓰는 거 배웠고, 이런 자신감도 얻게 됐고,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공표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도 어떻게 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임감을 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만둘 수 없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다. 우리 집안 자체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 내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이 아프더라도, 당신이 대머리가 되고, 당신이 화장실에 가서 당신의 그 일처리를 혼자 하지 못하고 휴지로 닦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빨이 다 빠지고 당신이 걸을 수가 없어도 내가 그 삶을 책임지겠다. 왜냐?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을 보아와라. 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에 있어서 책임감을 지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의 입이 싹 다물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어떤 것이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왔고, 뭐 statistic result 가지고 얘기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강력하게 상대를 어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통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더 좋지만 전 통계를 얘기하지는 않았고, 이제 이때까지 행동들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저 성격과 부합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앞으로도 결혼 생활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캄다운 되면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를 쳐도 돼요. 남편도 그때 약간 흥분하고 조금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 마음을 확 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적으로 이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의 바이블이 있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바이블대로만 하시면 삶에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엑기스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또 사람이 적절하게, 상황이 적절하게 이렇게 연약하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센스를 잘 우리 함께 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 guys. Thank you for subscribing. 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